남편이 죽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청년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철수 씨 아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고.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순희, 올해 68입니다. 남편 박철수가 고인이 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70살이었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1월 15일.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해였습니다. 여보, 뭐가 미안해? 그냥. 왜 미안한데?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어때? 그냥.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늘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 속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회사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5년 뒤 병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과 회사만 오갔습니다. 여보, 취미 좀 가져봐. 필요 없어. 친구들 만나. 바빠. 주말에 어디 가자. 집이 좋아. 늘 혼자였습니다. TV 보거나 책 읽거나. 그게 남편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물었습니다. 여보, 외롭지 않아? 괜찮아. 정말? 응. 하지만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짊어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집이 넓어지더군요. 40년을 채웠던 사람 하나가 사라지니 모든 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쁘니까요. 2024년 4월 20일. 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편.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은 웃지 않았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7, 28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cm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 재킷, 청바지.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찾으세요? 박철수 씨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청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철수 씨 아들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 아들은 민호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저도 아들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준혁? 네. 28살이고요. 계산했습니다. 1996년생. 그때 남편은 44, 저는 42. 민호는 11살, 수지는 8살. 그때 남편이 바람을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청년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 마세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당장 가세요.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무슨 사기꾼이지.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청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증거. 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이름 강준혁. 생년월일 1996년 5월 15일. 어머니 강미영. 아버지 박철수.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웃었을까요? 저와 찍은 사진에선 저렇게 안 웃었는데. 편지도 있었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미영아, 준혁이 잘 키워라. 매달 돈 보낼게. 철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붙잡았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들어와요. 네. 일단 들어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청년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뭘요? 박철수 씨가 아버지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요. 어머니가 말해줬어요? 네. 하지만 직접 만난 건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한 달에 한 번쯤요. 어렸을 때. 크고 나서는 1년에 한두 번. 삼촌이. 아니, 아버지가 바쁘셨거든요. 청년이 사진을 더 꺼냈습니다. 어릴 때 사진. 유치원 입학식. 남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학식 때도 저렇게 안 웃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청년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지금 당장 집에 와.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할게. 빨리 와. 엄마, 저 회의 중인데. 지금 당장.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야. 빨리 와. 애들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하는데. 남편한테 부탁해. 이거 정말 급해.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년을 봤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42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과장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회의 중이었는데. 저는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내 아버지 아들이래. 뭐라고요? 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류 있어. 서류요? 출생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받아서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39입니다. 주부입니다. 엄마, 왜 급하게 부르셨어요? 저 사람 좀 봐. 수진이 청년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수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셋이 청년을 마주봤습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박철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민호가 따졌습니다. 증거가 뭔데요? 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진들도. 민호가 하나씩 봤습니다. 수진도 같이 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말도 안 돼.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지.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합시다. 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히 해야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원해요. 정말요? 네. 확실히 하고 싶어요.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검사 안 하려고 할 텐데.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럼 내일 병원 가시죠. 알겠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강미영 씨? 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언제요? 10년 전에. 암이었어요. 유방암. 3년 투병하셨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문제니까. 준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셋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남편이 죽은 슬픔이 아니라 남편의 배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셋이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DNA 검사 꼭 해야 해요. 응. 만약 진짜면 어떡해요? 그럼. 진실을 알아야지.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셨잖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1996년이면 아버지 44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11살, 8살 때. 그때 아버지가 바람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출장 많았어. 출장이요? 응. 부산, 대구, 광주. 한 달에 2~3번씩 갔어. 2박 3일씩. 그때 만났을까요? 그 여자를. 모르겠어.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요, 이제. 수진아. 평생 성실하신 줄 알았는데. 거짓말쟁이였네.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숨겨진 아들까지 있었어. 28년 동안.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모르셨어요? 당연하지.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정말요? 응. 아버지가 엄마한테도 숨긴 거네요. 그런가 봐. 셋 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순이, 민호, 수진, 준혁. 넷이 함께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매일 준혁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웠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엔 집에 있었습니다. 바람 피울 시간이 있었을까? 하지만 1996년. 그 해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출장이 많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 부산 출장 가. 또, 회사 일이야. 어쩔 수 없어. 한 달에 두세 번씩 출장을 갔습니다. 2박 3일씩. 돌아오면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들었어? 응, 좀.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쉬면 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강미영을 만났던 걸까? 혹시 준혁을 만났던 걸까? 사흘째 되는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순희 여사님. 네. 저 강준혁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DNA 검사 결과 나오고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준혁이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자랐는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이순희. 아, 네. 오늘 오후에 만날까요? 정말요? 네. 커피숍에서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준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에요. 강미영.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수수한 인상. 따뜻한 미소. 예쁘시네요. 네. 착한 분이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준혁이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봉제 공장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힘드셨겠네요. 네.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늘 웃으셨어요. 준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야. 아버지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는 건 박철수 씨 덕분이야. 꼭 감사하다고 전해. 순이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 유품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1996년 일정표. 펼쳤습니다. 5월 15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 미영 출산.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3월 12일 미영 병원비 50만 원. 4월 20일 철민 장례식. 5월 15일 준혁 출생. 6월 20일 준혁 100일 20만 원. 9월 5일 미영 수술 20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7년, 1998년, 1999년. 매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혁 유치원 입학. 준혁 초등학교 입학. 미영 병원비.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28년 동안. 옷장도 뒤졌습니다. 맨 아래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았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미영과 아기. 준혁이었습니다.
남편과 강미영, 준혁. 셋이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동물원에서, 식당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에선 저렇게 안 웃었는데, 늘 무표정했는데, 준혁 앞에서는 저렇게 웃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준혁이 남편에게 쓴 편지. 초등학교 때 쓴 것 같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준혁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아저씨도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꼭 와주세요. 준혁 드림. 중학교 때 편지. 삼촌, 저 중학교 들어갔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삼촌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혁 드림. 고등학교 때 편지. 삼촌, 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준혁 드림. 남편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준혁아, 걱정하지 마. 삼촌이 다 책임질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해. 삼촌이.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이어리와 사진과 편지.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바람을 피운 거네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수진이 울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현실을 봐, 수진아. 하지만 사진도 있잖아. 다이어리도 있고.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28년 동안 돈을 보냈다는 거죠? 매달 얼마씩 보냈을까? 그만해, 민호야. 엄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유산 문제도 있고. 유산? 네. 만약 준혁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면 상속분이 있어요. 상속분? 네. 법정 상속분이요.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 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재산 문제잖아. 아버지가 바람 피운 게 더 중요하지 않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 돈, 돈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아버지가 우리 배신한 거야. 배신? 그렇잖아. 28년 동안 다른 여자, 다른 아들 돌봤어. 우리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시더니. 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거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내가 대학 갈 때 기억나? 돈 없다고 국립대 가래. 내가 결혼할 때도 결혼 비용 줄이래. 근데 준혁한테는 다 해줬네. 대학 등록금도. 민호도 화를 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돈 없다고 안 된대. 대출 받으래. 근데 준혁한테는 28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1억 6,800만 원. 둘이 격하게 다퉜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만해. 둘 다.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나지. 당연히 화나지. 근데 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일단 DNA 검사 결과부터 보자. 결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이어리도 있어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해요. 이제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어요. 민호가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수진도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내일 오셔서 받아가세요. 알겠습니다. 민호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내일 병원 가야 해. 알았어요. 수진아, 내일 와. 네. 다음 날 4시 모였습니다. 저, 민호, 수진, 준혁.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박철수 사망자, 검체 모발. 검사 대상 강준혁. 부자관계 확률 0%. 비고 형제관계 가능성 99.8%.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자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형제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제요? 네. 박철수 씨와 강준혁 씨는 형제관계로 추정됩니다.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형제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남매이거나 형제이거나 삼촌과 조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를 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4시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뭘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한 거요. 그럼 저는 박철수 씨 아들이 아니에요. 조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 아버지는 박철수 씨가 아니라 누구예요? 박철민이에요. 박철민? 박철수 씨의 남동생이에요. 순이가 놀랐습니다. 남편한테 남동생은 없어요. 있었어요. 28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박철수 씨 아버지가 재혼했어요. 언제요? 1968년에요. 박철수 씨가 26살 때요. 새엄마가 들어왔고 그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박철민? 네. 제 아버지예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재혼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재혼 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새엄마를 거부했고 동생과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대요.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대요. 28년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났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박철수 씨가 장례식에 왔어요. 준혁이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996년 4월 20일이었어요. 제 아버지 박철민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8살이었어요. 오토바이 사고였대요. 즉사였대요. 어머니는 임신 9개월이었어요. 친정도 없고 돈도 없었대요.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었대요. 그때 박철수 씨가 나타났대요. 28년 만에 동생 장례식에. 제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1996년 4월. 남편이 갑자기 부산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보,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친구 일이야. 갑자기. 응. 다녀올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다녀올게. 사흘 후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힘들어 보여. 그냥 좀 쉴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방에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 배 안 고파. 많이 힘든 일이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가끔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일 있어?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동생 장례식이었던 겁니다. 28년 만에 만난 동생. 관 속에 누운 동생.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달라졌던 겁니다. 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철수 씨가 장례식 비용을 다 내주셨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대요. 아이 낳을 때까지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한 달 후 제가 태어났어요. 박철수 씨가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출산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다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도와주셨어요? 네. 얼마나? 28년 동안이요. 28년? 네. 제가 태어나서부터 올해까지요.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8년. 1억 6,800만 원이네요. 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박철수 씨 월급에서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박철수 씨 가족 몰래 보내시는 거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박철민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들으신 거는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가난했지만 성실했대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대요. 결혼하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준혁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녀가 찍은 사진. 결혼 사진 같았습니다. 남자가 박철민. 얼굴이 박철수와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 확실히 형제였습니다. 닮으셨네요, 박철수 씨랑.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형님 닮아서 반가웠다고. 형님 보면 남편 생각난다고. 준혁이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자동차 부품 공장이요. 월급이 100만 원이었대요. 그걸로 어머니랑 둘이 살았대요. 어머니 임신하고 기뻐하셨대요. 아들이라는 걸 알고 더 기뻐하셨대요. 이름도 미리 지으셨대요. 준혁이라고. 준수하고 혁혁한 아들이 되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준혁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지. 왜 혼자 있으려고 했는지. 28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겁니다. 동생을 버렸던 죄책감. 재혼 가정을 거부했던 죄책감. 28년간 연락 안 했던 죄책감. 그 죄책감이 남편을 짓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났던 겁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혁을 도우면서 속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말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미안해. 누구한테 미안했던 걸까요? 나한테? 아이들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준혁한테? 아마 모두한테였을 겁니다. 준혁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박철수 씨가 어머니한테 쓴 첫 번째 편지예요. 봉투가 낡았습니다. 1996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미영 씨에게 동생 장례식에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28년 동안 연락 안 한 것도 미안합니다. 철민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군요. 당신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때까지 제가 돕겠습니다. 아니,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철수. 다음 편지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니 다행입니다. 준혁이라는 이름 좋습니다. 철민이가 지은 이름이죠? 철민이를 닮은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병원비 송금했습니다. 산후조리 잘하세요. 박철수.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미영 씨, 생활비 보냅니다.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준혁이 100일 축하합니다. 사진 고맙습니다. 돌잔치 비용 보냅니다. 축하합니다. 준혁이 유치원 입학 축하합니다.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 축하합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속죄였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동생을 위한 준혁이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박철수 씨가 보내준 돈이에요. 박철수 명의에서 강준혁 명의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 1996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8년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보내주셨어요. 제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셨어요. 생활비도 주셨고요. 제가 취직할 때까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총 얼마나 되죠? 계산해 봤어요. 매달 50만 원, 28년이니까 1억 6,800만 원이요. 거기에 대학 등록금 4년치. 한 학기 350만 원씩 8학기. 2,800만 원. 어머니 병원비 3년치. 3,600만 원. 합계 2억 3,200만 원이에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 우리 생활비에서 나갔겠지. 남편 월급에서. 우리 몰래. 저는 더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2000년 민호 대학 입학. 등록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돈이 부족해. 얼마나? 200만 원. 대출 받자. 대출요? 응. 어쩔 수 없어.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준혁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준혁에게도 매달 50만 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2003년 수진 고등학교 입학. 여보, 수진이 외국어고 붙었어. 진짜? 잘했네. 근데 학비가 비싸. 얼마나? 한 학기에 200만 원. 일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겠네. 수진을 일반고에 보냈습니다. 수진이 실망했습니다. 엄마, 나 외고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형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때도 준혁에게 돈이 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수진 결혼. 결혼 비용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돈이 모자라. 얼마나? 1,000만 원. 또 대출 받자. 여보. 어쩔 수 없어. 또 대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때도 준혁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영 병원비도. 2010년 집 수리. 지붕이 새서 고쳐야 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참자. 왜? 돈이 없어. 빚세는데 어떡해? 내년에 하자. 결국 2년 후에 했습니다. 그 사이 비가 샜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벽지가 다 망가졌습니다. 수리비가 더 들었습니다. 800만 원. 또 대출받았습니다. 모두 준혁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28년 동안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했습니다. 옷도 안 샀습니다. 그 돈이 준혁에게 갔던 겁니다. 제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014년이요. 병명이 뭐였어요? 유방암이요. 3년 투병하셨어요. 2011년에 진단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는요? 박철수 씨가 다 대주셨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 남편이 돈이 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생활비 좀 줄여야겠어.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얼마나 줄여요? 50만 원만. 50만 원이나? 미안해. 생활비가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장을 줄였습니다. 고기를 안 샀습니다. 외식을 안 했습니다. 옷을 안 샀습니다. 그게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남편도 용돈을 안 썼습니다. 점심도 도시락 싸갔습니다. 회식도 안 갔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아니, 안 가. 왜? 그냥.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습니다. 여보, 친구들 만나. 필요 없어. 왜? 외롭지 않아? 괜찮아. 모든 돈을 아꼈습니다. 그 돈이 강미영 병원비로 간 겁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박철수 씨가 다 내주셨어요. 3년 동안 3,600만 원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박철수 씨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라고. 그래서 치료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박철수 씨가 설득하셨대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입니다 하라고. 제가 울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부인께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28년간 숨겼다. 준혁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조카다. 동생 철민이의 아들이다. 철민이는 내가 26살 때 태어났다. 아버지 재혼으로. 나는 새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동생도 거부했다. 집을 나왔고 연락을 끊었다. 28년 동안. 왜 그랬을까? 자존심 때문이었다. 내 어머니를 배신한 아버지가 미웠다. 재혼한 아버지가 미웠다. 새엄마가 미웠다. 동생은 아무 죄가 없는데 동생도 미웠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 동생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다. 가난하게 사는지도 몰랐다. 힘들어하는지도 몰랐다. 형으로서 아무것도 안 했다. 1996년 4월. 철민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28살에. 장례식에 갔다. 28년 만에 동생을 봤다. 관 속에 누운 동생을.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형 노릇을 못했구나. 동생은 혼자 자랐고 가난하게 살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내 죄다. 동생 아내 미영 씨를 봤다. 임신 9개월이었다. 혼자였다.
친정도 없고 돈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동생이 못한 것을 내가 하자고. 조카를 돌보자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그래서 28년 동안 돈을 보냈다. 우리 생활비를 줄여가며. 너한테 미안했다. 아이들한테도 미안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28년 동안 동생을 버렸던 내가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준혁이를 도운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 준혁이는 착한 아이다. 우리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철수. 제가 울었습니다. 민호도 수진도 준혁도 모두 울었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준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준혁이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박철수 씨도 돌아가시고 혈육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주신 사랑이 너무 컸어요. 28년 동안 저를 지켜주셨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박철수 씨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들로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카라고 하면 거절당할 것 같았어요. 조카? 누구세요?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무서웠어요. 뭐가요? 조카라고 하면 가족이 될 수 없을까봐. 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면 관심이라도 가져주실 것 같았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게요. 하지만 다음부턴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우리 가족 되자. 네. 준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괜찮으세요? 응. 저 거짓말했는데. 내 삼촌이 우리 남편이었으니까 넌 우리 조카야. 법적으로도 조카고. 그러니까 가족이야. 준혁이 울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남편이 널 28년 동안 돌봤어. 이젠 우리가 돌봐야지. 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요? 네. 우리 사촌이잖아요. 수진도 웃었습니다. 오빠 생겼네요. 친오빠는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둘이네요. 넷이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혁이 자주 왔습니다. 일요일마다 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오늘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 수진도 왔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6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혁 삼촌,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 많이 먹어. 네. 준혁아, 많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적응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있어? 아직이요. 소개해줄까? 괜찮아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준혁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모,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같이 해요. 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당연한 거야. 내 삼촌이 널 28년 동안 돌봤는데 우리가 안 돌보면 되겠어?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준혁이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 내 삼촌. 우리 남편. 이제 이해가 돼. 뭐가요?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지. 28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야. 동생 버렸던 죄책감. 그걸 혼자 짊어지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습니다.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응, 알아. 저한테 친아버지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매달 돈 보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생일 때마다 오셨어요. 준혁아, 건강해야 해.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삼촌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 석 달 후, 저는 남편 묘를 찾았습니다. 준혁과 함께 갔습니다. 여기에요. 네. 묘 앞에 섰습니다. 고 박철수지묘. 준혁이 절했습니다. 삼촌, 준혁이에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평생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고생 아니었을 거야. 남편이 기쁘게 도왔을 거야. 내 삼촌은 그런 사람이었어. 책임감 강한 사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묘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알았어. 28년 동안 준혁이 도운 거. 동생 철민이 이야기도.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도. 왜 그렇게 우울해 보였는지도. 다 이해해. 화 안 나. 오히려 고마워. 당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서. 당신이 형다운 사람이어서. 준혁이 덕분에 당신을 다시 알았어. 고마워,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매달 올게요. 응. 삼촌묘 관리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28년 동안 은혜 받았는데.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고마워, 준혁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준혁은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족이 생겨서 그런가 봅니다. 남편 사망 후 찾아온 28살 청년.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처음엔 배신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숨겨진 아들. 4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준혁을 도왔습니다. 우리 몰래.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를 믿지 못했어?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웠던 겁니다. 28년 동안 동생을 버렸던 자신이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게. 그래서 혼자 짊어진 겁니다. 속죄와 책임을.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선택했습니다. 조카를 돌보기로. 우리도 선택했습니다. 준혁을 가족으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임을. 고맙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가족이 넓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책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넷이 아니라 다섯입니다. 준혁을 포함해서 영원히.